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43만 4,0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8만 2,776명, 등록 관리율이 1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외에는 통계가 아예 없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에 8명은 퇴원 사실 통보 등의 정보를 동의하지 않아서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입장과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잠깐 실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파악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전달 체계를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준수 신경정신의학과 이사장님 나오 계시는데 제가 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에 의료 현장의 폭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폭언이나 협박은 95%,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63%,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받은 경험이 33% 이렇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폭언이나 협박 관련이 95%인데 어디서 당했는가가 외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을 경험한 장소도 외래가 68%. 아까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장소는 보병동 입원이 67%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사 전공의 또 전문의들께서 폭언이나 협박 또는 뭐 구타 뭐 위협, 흉기 위협 이런 것들을 당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의료진에게 폭언은 아주 일상이고 심지어 폭행,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지부 장관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뒤에 한번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는 게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고 시급하게 고쳐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복지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 현장뿐만이 아니고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요.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2015년에 6,300여 건, 2017년에 8,300여 건, 거의 3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이 거의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반복돼 왔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삶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범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조기 진단이나 꾸준한 치료를 병행해서 하면 아주 위험성이 낮은 질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나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인재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조심스럽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범죄 발생이라든지 폭행 발생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제 일반 환자에 비해서 그 어떤 경도보다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관련 그 학회라든지 병원협회 또 의협회랑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단기성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면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가 되고 대책이 마련되면 의원님들에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정신건강 아니, 앉아서 말씀해도 됩니다. 예, 앉아서 말씀. 그 정신과는 항상 이런 그 위험의 노출이 상시로 되어 있고요. 외래뿐만 아니고 보호병동도 거의 매일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600여 명 이상의 그 의료진의 설문조사를 지금 긴급히 해봤더니 지금 뭐 거의 많은 의사들이 그런 데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상시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뭐 남자 환자들이 여자 그 의사나 간호사를 침대에 눕혀서 구타를 한다든지 뭐 물을 퍼붓는다든지 뭐 이런 일은 사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정신과 환자의 폭력이 병의 정상의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는 굉장히 심한 그냥 사건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뭐 10분의 9는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외래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요. 뭐 안전 요원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막기가 힘든 거고요. 또 보호병동도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일반 병동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간호사 인력 이런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에 간호사 한 명이 13명의 환자를 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은 1:6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한 명당 4명의 환자를 보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빨리 막기도 어렵고 뭐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치료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해서 외래에서 볼 때도 환자들이 오질 않고 지역사회센터에 등록도 지금 법적인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가서 올바른 그런 옳은 그 케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복지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냥 뭐 한두 가지의 법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김광수 의원님 지적하고 우리 권재수 참고인의 답변에 의하면 이게 미리부터 제기가 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게 말씀이 좀 느껴집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혜숙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는 광진구 갑에 전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 상임위가 열렸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다고 봅니다. 그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직접 그 심사한 응급의료법이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이 진료실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이렇게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피문, 비상벨, CCTV, 현관 및 외래 진료실 안전요원 배치, 금속 탐지기, 음주 측정기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호철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강북 삼성병원 원장님, 왜 일반 병원에서는 이 정신과 진료를 할 때 이러한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듭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임세영 교수가 저희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이제 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좀 조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상황이 뭐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환자적인 측면, 그리고 병원 지금 말씀하셨던 병원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 이런 거를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환자 측면을 보면은 그 이번에 그 가해자였던 환자분은 물론 불행하게도 정신과 환자이긴 했습니다만 그 환자가 2015년 9월 23일 잠시 제가요. 예. 그 질의한 시간이 5분이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나서 네. 그러면 질문에 있어 다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 장관님 답을 예, 되겠습니다. 너무 이 시간이 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최대집 회장님,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니까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죠. 예, 그런데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에 드는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과연 그걸 한다고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현재 저희들이 법안이 발의된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어떤 무의미점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권준수 교수님은요, 사실 우리 정신과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고 임세영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분들이 본인의 뜻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하시고 정신질환의 공공의료 강화와 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사회적 인식이 시급하다고 본인께서 의견을 밝히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답변했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 환자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2015년 한 3주 정도 입원을 하고 거의 한 1년 이상 지나서 외래를 방문했는데 그때도 사실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그 진료 사본만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년 지나서 그 지난 12월 31일 저녁에 진료 예약 없이 갑자기 진료 신청을 하고 그걸 또 받아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이제 불행하게도 정신과 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정신과 환자에게 낙인을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병원의 폭력 사태는 이번에 정신과에서 일어났지만은 모든 병원에서 다 일어나는 병원이고요. 사실 제가 원장으로서 보기에 환경적으로는 응급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보다도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어떻게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는 그런 환자인데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는 이미 그 대피로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보안요원이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불러서 보안요원이 도착하는데 불과 1분 남짓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보안요원들이라든가 시설이 있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